요즘에 달러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자,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여기 댓글 보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하락 추세인데 헤지 ETF 사야 하는지 고민.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즘 원화가 강세예요. 그래서 헤지 ETF를 사야 하는지 염려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일부 계실 겁니다. 자, 헤지 ETF 상품들 있죠? 예를 들어서 S&P 500도 타이거 S&P 500, 또 타이거 S&P 500에 헤지가 있어요. 또 코덱스도 S&P 500이 있고 또 S&P 500 헤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거나 코덱스가 이 헤지 상품이 언제 나왔냐면 22년 11월, 12월 그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5년 비교하면 참 좋겠는데 적어도 수익률 비교하게 되면 한 5년 아니면 10년, 5년, 10년 비교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ETF, 원화로 투자하는 미국 상품들이 나온 지 그렇게 5년 된 상품이 거의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1년으로만 보더라도 타이거 S&P 500이 12.48%. 오늘 5월 28일 저녁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만 늦어지면 또 변동이 되죠. 항상 참고하세요. 12.48%. 그런데 타이거 S&P 500 헤지 상품이 9.65%. 헤지가 더 수익률이 떨어지죠. 또 코덱스도 마찬가지로 S&P 500이 13.64%. 그런데 헤지 상품은 8.92%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S&P 500과 나스닥 100, 타이거와 코덱스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TR이라고 있었죠. TRPR,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배당금을 안 주고 다시 재투자한 것입니다. 그 결과 타이거보다 코덱스가 약 연간 1% 정도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나스닥이나 S&P 500 항상 그 점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지금 S&P 500을 타이거나 코덱스를 보면 헤지 상품이 수익률이 더 떨어집니다. 누구든지 생각을 하게 되면 안전자산, 어떤 돈이 더 안전자산입니까? 세계적으로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가 더 안전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년간의 수익률 비교해보면 좋겠지만 22년에 상장을 해서 지금 1년짜리만 봤어요. 그렇다면 나스닥 QQQ와 나스닥 100 15년 됐으니까 5년, 10년 비교해보죠. 똑같은 나스닥 100 추종하잖아요. QQQ 5년 동안에 123.35%. 2배 이상 올랐죠? 타이거 나스닥 100은 그보다 더 높아요. 150.4%. 아니 나스닥 100 패시브 ETF인데 이 지수를 추정하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크게 차이 나네요. 또 10년으로 보면 더 크게 차이 나요. QQQ 393.58%대 타이거 나스닥 100 493.66%. 어떤 문제입니까?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환율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일 때 미리 달러로 환전하는 방법 좋죠? 그런데 주가처럼 이 환율이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그거는 누구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달러 계좌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증권 계좌에 보면 우리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달러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환해지는 없죠. 달러로 투자 직접 하게 되는 건 원화로 투자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렇게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된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수익 났어요. 지금 원화가 강세가 되네. 달러가 점점 하락 추세네. 그럼 헤지 ETF로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1억 투자해서 지금 5천만 원 수익 났어. 그럼 그거 팔 겁니까? 팔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5천만 원 수익 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15.4% 공제를 당합니다. 그리고 매도하게 되면 통장에 이틀 후에 들어오잖아요. 5천 수익에 대한 15.4%면 770만 원이 총 투자금에서 줄어드는 효과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총 투자한 금액이 가만 놔두면 될 텐데
수익률에서 15.4%를 빼게 되니까 5천 수익 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4% 계산해 보면 770만 원이 총 투자금에서 빠져나가요. 그랬다가 다시 달러가 강세가 되면 환했지? 이거 다시 또 바꿔야 되겠네? 그럼 또 매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수익 난 금액에서 15.4% 공제당하네요. 그렇게 옮기게 되면 달러 환율에 따라서 결국에는 총 투자금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변수는 주가처럼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환율을 어떻게 미리 예상을 하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투자했다가 팔아버리고 또 얼른 또 이것도 달러가 약세된다고 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를 바라보고 투자 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듯이 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은 다양한 국내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또 개인이 그것을 주가처럼 시기를 주가의 등락처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좋은 점은 뭔가 하면 달러 환율은 위기가 오게 되면 강세가 되죠.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1530원까지 치솟았어요. 또 1998년 때 IMF 때도 마찬가지였죠. 또 2020년 코로나 때도 달러가 강세였어요. 또 얼마 전에 2022년 약세장일 때도 1440원까지 올랐어요. 미국의 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달러가 강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오거나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폭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0% 폭락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달러 환율이 강세가 되니까 30% 폭락이 아니라 한 25% 하락으로 끝나게 되죠. 또 20% 하락할 거 15% 하락으로 또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경제 위기가 와서 미국 금융위기 때나 또 코로나 때나 22년도 약세장처럼 이럴 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대신 달러 강세로 인해서 그만큼 덜 떨어지게 돼요. 최근 10년간 보면 원달러 환율이 다양한 국내의 요인에 따라서 변동을 겪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5일자 보니까 1184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1371원으로 약 16%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주가처럼 오르내림은 있지만 길게 보면 원화보다는 달러가 항상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달러랑 원화 환율이 약 1300원대 초반에서 시작해서 연말에는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올 4월 초에는 1487원까지 뛰었어요. 지난달에. 근데 지금 현재 5월 하순 1365원까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거 해지 ETF로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바꾸고 싶은 사람들 바꾸세요. 대신 수익에서 15.4% 빠집니다. 그러니 총 투자 자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나중에 결국에 보면 환율이 달러가 더 강세 또 유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다시 환해지된 상품 또다시 팔아야 되죠? 알아서 하세요. 지금 현재는 1372원으로 다시 조금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를 유도해서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또 이것은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어요. 전문가들은 원화 환율이 단기간 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도 환율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